여기 이미지는 점심시간 직전에 제가 웹에서 찾았었던 그 이미지를 여기 노트북 안에 포함시켜서 보여드렸습니다.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셋은요, 붓꽃이라고 하는 꽃의 세 가지 품종에 대한 그 몇 가지, 네 가지 그 정보, 측정값들을 테이블 형태로 만든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 아이리스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품종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페탈이라고 하는 속성하고 세팔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어, 페탈은 이 작은 꽃잎, 안쪽에 있는 꽃잎을 얘기하고요. 세팔은 그 바깥쪽에 있는 그 꽃받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 페탈에도 위드스하고 랭스와 위드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팔에도 랭스하고 위드스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미지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팔이 아무래도 랭스나 위드스가 더 길겠죠. 세팔 쪽, 꽃받침 쪽이 랭스도 더 길 거고요. 위드스도 더 길 겁니다. 그리고 페탈, 꽃잎 쪽이 랭스와 위드스가 조금 작을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그 정보를 보시면요. 데이터 프레임 정보를 보시면 네 개의 컬럼은 실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개 컬럼은 문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세토사, 어지니까 이렇게 있죠. 몇 가지 정보만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숫자 타입, 연속형 변수들의 기술 통계량을 한번 볼까요? 그냥 데이터 프레임 이름에서 describe라고만 메서드 호출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고 싶은 컬럼들만 선택한 다음에 describe 메서드를 호출하셔도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냥 바로 describ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셔도 describe가 숫자 타입의 변수들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샘플은 네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네 가지 변수들 보시면 널이 아닌 데이터의 개수가요 전부 150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널이 들어가 있는 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평균 값들을 보시면요 세팔이 길이가 제일 길죠. 평균 값이 위드스 3.5고요. 페탈은 길이가 3.75고 너비가 1.2. 그러니까 페탈이 좀 작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보이고요. 최소값 1, 4분위, 중위, 3, 4분위,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최대값도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속된 변수들이 아니라 범주, 카테고리 타입인 경우에는 기술 통계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빈도수밖에 없어요. 빈도수를 찾으실 때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 아이리스,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스피시즈라고 돼 있죠. 스피시즈, 여기에서 value,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메서드를 호출하시면 세토사 50개라고 나오죠. 벌스 컬러 50개라고 나오고요. 버지니카도 50개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세 가지 품종이 균일하게 50개씩 조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살펴봤고요. 살펴봤고 우리 문제로 가서 제가 선점도를 그려보자라고 했었죠. 선점도를 그리는데 y축을 위드스, 그 다음에 x축을 랭스, 페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스피시스 별로 마커 색깔을 다르게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스캐터 함수를 쓰시면 선점도가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스캐터 함수는 세 번 호출하면 세 개가 전부 다 다른 색깔로 알아서 출력을 해줘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 부분집합을 먼저 만드셔야 돼요. 섹터사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만들어 볼까요?
세토사라고 하는 부분집합을 만들려면 아이리스에서 불리한 인덱싱 사용하시면 되죠. 아이리스의 스피시스, 품종, 품종이 같다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교할 문자열은 value count에서 찾은 이 값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처음에는 세토사겠죠. 세토사. 한번 출력해 보시면은요. 그냥 출력해 보시면, 네. 자, 여기 0번부터 출력이 됐어요. 그죠? 0번부터 출력이 됐고, 제일 끝에 가보시면 49번. 그죠? 그리고 중간에 비어 있는 게 없죠. 그러니까 0번부터 49번까지 50개 순서대로 세토사로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벌시 컬러라고 하는 품종이 있죠. 얘는 아이리스, 그 다음에 아이리스 점 스피시스, 같다, 벌시 컬러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얘도 한번 해보면, 출력을 해보시면은요. 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덱스가 50번. 그죠? 50번이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인덱스가 99번. 딱 50개죠. 순서대로 정렬이 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거 보이시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버지니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버지니카.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아이리스의 품종이 버지니카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요거는 뭐 출력 안 할게요. 출력 뭐 100번부터 149번까지 나올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부분집합들을 찾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PLT에서 스캐터 그려주시면 돼요. 스캐터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X축, Y축 두 가지를 설정해 주시면 되죠. X축은 랭스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랭스, 세토사에서 그죠? 세토사에서 페탈의 랭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세토사에서 페탈의 위드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나중을 위해서 레이블을 먼저 만들어 둘게요. 레이블은 세토사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만 보면은요. 네. 뭐 점의 개수를 다 세보진 않았지만 50개일 거예요. 네. 이게 50개가 찍혀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요. 똑같은 코드를 반복하시면 되는데 데이터 프레임만 바꿔주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벌시 컬러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세토사 대신에 벌시 컬러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거를 출력하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네. 50개는 이쪽 아래쪽에 좌하단 쪽에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개는 우상단 쪽에 몰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버지니카를 출력해 보는 거죠. 버지니카. 그리고 여기도 버지니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로 출력된 게 여기 초록색이죠. 초록색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이쪽이죠. 레이블을 다 바꿔야 되겠네요. 여기는, 어, 벌시 컬러. 그 다음에 여기는 버지니카. 그 다음에 정보들을 보여줘야 되겠죠. 정보들은 세토사, 벌시컬러, 버제니카가 범례로 보여지면 되잖아요. 그래서 plt.let 전국 이렇게 하시면 여기 저기 범례가 보이죠. 네. 파란색은 세토사다. 그 다음에 주황색은 벌시컬러다. 초록색은 버제니카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페타를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거고요. 세파를 가지고 그리면 또 조금 다르게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 있는 값이 무엇이고 세로축에 있는 값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plt.x 레이블 x 레이블 여기는 페탈의 랭스였었죠.
그리고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그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설명을 보면 단위는 센티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plt.y 레이블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페털의 위드스죠. 단위 역시 마찬가지로 센티미터입니다. 어, 여기는 페털 위드스인데 센티미터다 이렇게 나와 있고 페털 위드스 센티미터다. 그리고 0에서부터 7까지, 그 다음에 0에서부터 2.5까지 이런 내용들이 보이죠. 그리드를 그려주면 또 살짝 더 보기가 좋을 것 같기도 하죠. 이렇게 하면. 어, 그리고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여기 이쯤에 좀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겹치는 부분은 투명도로 좀 조정을 하시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가 투명도. 숫자가 작을수록 더 투명해집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줄게요. 여기도 알파 0.5, 마지막도 알파 0.5. 이렇게 하시면 이 정도로 보이겠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저희가 뭐 색깔만 다르게 찍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 모양까지 다르게 하자라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은 다른 품종과는 확연하게 구별이 돼요. 어, 그래서 제일 작은 어, 어, 그 꽃잎이 가장 작은 게 세토사라고 하는 품종이고요. 벌시컬러와 버지니카는 약간 크기만 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죠? 크기가 서로 비슷한 그런 그 꽃들이 있고요. 꽃들이 있고, 그래도 뭐, 이 중간 쪽은 버지니카일 거고, 그 다음에 큰 것들, 가장 큰 품종은 버지니카고, 중간에 약간 애매한 크기들은 판단을 내리기가, 숫자만 보고서는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품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보자, 아까 문제였었어요. 문제였었고, 여기서 부분집합을 찾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스캐터를 그리는 코드를 보면 여기 품종 이름만 바꿔가면 그죠? 그러면 코드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반복문으로 또 똑같은 코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 카테고리를 이용하실 수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그 인포를 봤을 때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봤죠. 인포를 봤을 때 여기가 카테고리 타입이 아니었어요. 카테고리 타입인 경우에만 그 캣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컬 억세서, 카테고리 접근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냥 오브젝트라고만 되어져 있는 경우는 카테고리 억세서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유니크 값을 이용하시면 돼요. 유니크 값.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피시즈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까요? 스피시즈는 아이리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스피시스 컬럼의 유니크 값이다. 이렇게 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면요. 얘는 배열이에요. 어레이, 배열이라고 되어 있죠. 배열이고 몇 개의 문자열을 갖는, 세 개의 문자열을 갖는 배열입니다.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라고 나오면 문자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음. 문자열 세 개를 저장하는 배열이기 때문에 반복문을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피시스. 프린트만 해볼까요? 네. 스피시스에서 꺼낸 첫 번째 원소는 세터사라고 하는 문자열이고요. 스피시스에서 꺼낸 두 번째 원소는 벌시컬러라고 하는 문자열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소는 어지니카라고 하는 문자열이에요. 자, 그럼 우리 부분집합 찾을 수 있죠. 그죠? 서브셋 DF라고 할까요? 부분집합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아이리스에서, 그 다음에 아이리스의 스피시스가 같다, 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부분 집합은 세토사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 집합은 벌시컬러만 만들어주는 거고, 세 번째 부분 집합은 어지니카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그 부분 집합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부분 집합을 가지고서 스캐터를 그려주시면 돼요. 스캐터는 X축은 이 부분 집합에서 페털 랭스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부분 집합에서 페털 위드스 선택해 주시면 되고, 여- 어, 레이블. 레이블은 품종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 S가 품종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레이블은 품종 이름 그대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알파. 이게 투명도를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포문이 다 끝난 다음에 포문이 세 번 실행이 됐겠죠. 이 안쪽에 포문의 바디가 세 번이 실행이 됐을 거고요. 그럼 스캐터가 세 번이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 세 번이 끝나고 나면 plt.show 요거 해주시면 됩니다. 똑같죠. 위쪽이랑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을 겁니다. 나머지는 옵션들만 설정하시면 돼요. 범례를 보여주겠다. 이거는 뭐 이런 거는 바뀔 게 없죠. 범례를 보여주겠다. 그 다음에 X 레이블은 페탈 렌스다. 그다음 뭐 여기도 많이 써줄까요? 그다음에 Y 레이블은 페탈 위드스다. 단위는 센티미터. 그리고 그리드 그려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옵션을 설정하는 부분은 바뀔 건 없고요. 바뀔 건 없고 그리고 우리가 부분 집합을 찾는 코드가 세 줄이 있었고 그다음에 스캐터 함수 호출하는 게 세 개가 있었는데 반복문 써가지고 반복문 써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뭐 다른 그래프들도 더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스 플롯 같은 거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 플롯도 품종별로 뭐 세토사의 박스 플롯, 그다음에 벌시컬러의 박스 플롯, 어지니카의 박스 플롯 이런 거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등등 뭐 여러 가지를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매트플라릿과 좀 비교해서 C본 라이브러리가 어떻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저희 매트플라릿이 4번이었고요. 그다음에 구글 콜앱 새 파일 하나 만들어서 파일 제목부터 바꿀게요. 데이터 분석 5번, 그리고 여기서는 C본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 라이브러리 이름이에요. 라이브러리 이름이고, 연결 먼저 해주시고요. 연결 먼저 하시고, 목차는 우선 필요한 모듈들을 임포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개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게요. 임포트, 넘파이, 배열을 사용할 수 있어서 혹은 넘파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 이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어,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은 판다스를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C본을 이용하시더라도요. 매트플롯립, 그리고 파이플롯. 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C본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이 파이플롯 모듈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고, 가장 마지막에 그 그래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함수는 파이플롯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C번으로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파이플롯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번. C번은 보통 SNS라고
왜 SNS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C본이면 뭐 SB라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첫 글자랑 마지막 글자를 딴다 그러면 SN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대부분의 코드들이 다 SNS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 홈페이지 찾아가 보면 홈페이지에서도 뭐 이렇게 예제들이 그렇게 나와 있어서 코드를 시작하기 전에 C본 홈페이지 한번 먼저 좀 가볼게요. 구글에서 C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아마 한 번 정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 통계 데이터 시각화라고 되어져 있어요. 통계 데이터 시각화 하는 모듈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매트플러립보다는 조금 더그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모든 함수들이 일관성이 있어요. 그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부분을 보시면요. 갤러리 부분을 보시면 C본을 이용해서 그릴 수 있는 그래프의 종류들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다양하고 색깔들도 조금 매트플러립에 비해서 좀 덜 촌스럽죠. 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박스 플롯도 뭐 이런 식으로 색깔별로 그릴 수가 있고, 스캐터 플롯도 그릴 수 있고, 어, 이런 식으로 뭐 라인 플롯이다. 플롯의 이름도 나오죠. 스캐터 플롯, 라인 플롯, 뭐 디스트 플롯, 아리엘 플롯, 뭐 캡 플롯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것들을 쓰고 싶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갤러리를 보면서 아 이런 거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거기를 클릭하시면 예제 코드가 있어요. 그냥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어,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노트북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실행하시면 그대로 실행이 돼요. 보시면 예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인풋을 해요.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함수를 찾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검색 버튼 있죠. 검색 버튼 써서 뭐 예를 들어서 박스 플롯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요. 네, 이런 거 있죠. C본 모듈에 있는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 파이썬 펑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듈에서 제공해주는 함수란 뜻이. 그리고 클릭하시면 네, 아규먼트 사용하시는 방법들 이렇게 있고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설명은 밑에 어떻게 어떤 값들을 넣으면 된다. 뭐 데이터 프레임을 주면 된다, 시리즈를 주면 된다, 딕셔너리도 괜찮다, 어레이도 괜찮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보시면서 아 여기에는 뭘 주면 되겠구나, 여기에는 뭘 주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함수 설명 아래쪽에도 보시면 예제가 이렇게 있어요. 예제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그런 코드들이 이렇게 예제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하고요. 우리가 직접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선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을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데이터셋은 우리가 매트플러립에서 했었던 거랑 비교해 보기 위해서 같은 데이터셋으로 할게요. 틱스 데이터셋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C본, 로드, 데이터셋, 그리고 팁스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죠. 뭐, 안 우리 많이 불렸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팁스 변수는요, 데이터 프레임이고, 데이터 프레임이고, 244개의 행을 가지고 있어요. 7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 7개의 컬럼들 중에서 2개는 실수 타입, 그 다음에 4개는 카테고리 타입, 마지막 하나는 정수 타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출력 안 해봐도 될 것 같지만 헤드 정도만 한번 볼까요? 헤드 정도만 보시면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우리 박스 플롯부터 볼게요.
박스 플롯. 박스 플롯은 뭘 그리는 거라 그랬어요? 숫자 타입 데이터들 보는 거죠. 숫자 타입 데이터들을 최소값부터 최대값까지 그리고 1사분위 값과 3사분위 값을 이용해서 박스를 만들어주는 이게 박스 플롯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본 라이브러리 이용하실 때는 SNS 함수 이름 자체가 박스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박스 플롯. 사용하시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첫 번째가 데이터예요, 데이터. 첫 번째 아규먼트가 데이터고요. 그 뒤쪽부터는 자, 별표가 나오죠. 별표는 가변 길이 인수. 가변 길이 인수 뒤쪽에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 설정하려면 키워드로 x라고 주셔야 되는 거고 y 설정하시려면 키워드 y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것도 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는 곳에는 팁스를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저는 x를 사용하지 않고 y를 사용할 건데 y를 뭐라고 할 거냐면 토탈 빌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보여주겠다는 plt.show. 그러니까 얘 때문에 파이플럿은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하시려면 파이플럿이 있어야 돼요. C번 라이브러리로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파이플럿이 필요한 이유가 show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시려면 얘는 SNS, C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파이플럿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박스가 옆으로 좀 길게 나왔어요, 모양은. 네, 뭐, 그거는 그냥 보시고. 박스가 요렇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가 Y축이잖아요. Y축의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죠? Y축의 숫자들이 영수증 금액이에요. 영수증 금액. 그래서, 어, 이때 이 문자열은 컬럼의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문자열은 컬럼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 컬럼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컬럼의 이름이 레이블로 자동으로 들어가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Y축으로 숫자들이 영수증 금액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달한 문자열이 레이블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는 여기가 최소값, 1사분위값, 중위값, 최대값, 3사분위값, 그리고 펜스 그려주고 제일 위쪽에 여기가 최대값.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려준 값은 무엇을 그려준 거냐면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토탈 빌만 선택을 해서 얘를 디스크라이브를 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값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나오는 값들을 그려준 거예요. 그려준 겁니다. 굉장히 쉽죠? 그죠? 굉장히 쉽죠? 자, 우리 매트플롯립에서 박스플롯 그렸던 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매트플롯립에서 박스플롯을 그렸던 거를 비교해 보시면요. 비교해 보시면 여기도 박스플롯이라고 썼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x라고 하는 파라미터에다 줬어요. x. y가 아니고 x라고 줬고요. 나머지는 기본값들이 있어서 설정하지 않았어요. y축에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죠? Y축에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레이블을 따로 그려야 됐어요. 이게 필요했었죠. 그죠? 이게 필요했는데 C본 보세요. C본에서는 레이블을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컬럼 이름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이 컬럼 이름을 그대로 어떤 축의 레이블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다른 문자열을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컬럼 이름이 그냥 레이블로 써도 적당하다라고 그런 경우에는 따로 레이블을 따로 주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드를 그리는 그거는 C본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파이플럿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리드를 그리겠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파이플러드 해주셔야 되고요. 요거는 C본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릴 수는 없어요. 간단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레이블을 설정하는 것만큼은 더 간단하게 C본에서는 훨씬 간단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재밌는 기능이 뭐냐면 상자를요, 상하로 그리는 게 아니라 좌우로 그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스 플롯 사용하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바뀌지 않으니까 팁스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 이번에는 X축을 토탈 BL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리고 PLT 점 그리드도 그려주고요. PLT 점 show 보여주세요까지 해서. 네, 똑같은 내용인데, 자, 이번에는 X축 레이블로 토탈 빌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들이 매겨져 있죠. 이 숫자들은 영수증 금액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최소값, 1사분위, 중위값, 3사분위, 여기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드도 거기에 맞춰서 좌표축에 있는 값들을 읽기 쉽게끔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C본을 이용하시면은요, 박스를 그릴 때 상하로 그릴 건지 좌우로 그릴 건지를 쉽게 변환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Y축에다 변수 이름을 주면 이 Y축에 여기 있는 변수들의 값들이 표시가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는데 X의 변수 이름을 주면 X의 컬럼 이름을 주면 X축에 이 컬럼에 있는 값들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려주면 Y축에 값을 넣었을 때는 상자가 위아래로 있게 되고 X축에 값들을 준 경우에는 상자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상자가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으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 정도만 이거라면 뭐 이렇게 매트플러립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좌우 바꾸는 거 정도, 상하 좌우 바꾸는 거 정도 밖에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더 편한 게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성별, 성별, 팁에 박스 플러. 이거를 한번 그려볼까요? 그리고 성별로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도 한번 해보려고 해. 그래프 먼저 그리고 숫자들을 찾아볼게요. C번 라이브러리, 박스 플롯 사용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프레임, 칩스, 칩스. 일단은 위아래로 이렇게 그릴게요. 일단은 박스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Y축 방향에 숫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X축 방향에 숫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Y축 방향으로 숫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Y를 우리가 팁을 그릴 거니까 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때 이렇게 그리려고 해요. 여기는 남성. 그 다음에 또 다른 박스를 그리는데 여기는 여성.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쪽 축은 뭐예요? 이쪽 축은 X축이죠.
X축에다 뭘 갖다 놓으면 될까요? 성별을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릴 거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X좌표, Y좌표만 지정하시면 돼요.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뒤쪽은 전부 다 키워드 방식으로만 전달을 하는 거니까 X를 먼저 쓰든 Y를 먼저 쓰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는 X축, Y축 우리가 X, Y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렇게 하겠지만 자 이렇게 하시고 그냥 바로 plt.show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오죠. 같은 색깔로 나와요, 그죠? 같은 색깔로 나오고 X축을 뭘로 사용했냐면 성별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X축에 사용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Y축을 뭘로 사용했냐면 팁이라고 하는 연속형 변수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Y축에 나타나는 숫자들은 팁을 준 금액이에요. 금액이고, 그 다음에 남성들의 그 편차, 그 다음에 여성들의 편차. 이렇게 보이죠. 잘 보이죠? 그쵸? 우리가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똑같은 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박스 플롯을 이용해서 똑같은 걸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예죠. 예. 남성, 그 다음에 여성, 이렇게 그렸죠. 그리고 여기가 팁, 그죠? 이 똑같은 거를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부분 집합 두 개를 만들었어요. 남성들의 부분 집합 만들어서 팁을 찾았고, 여성들의 부분 집합을 만들어서 팁을 찾은 다음에 이게 있어야 그 다음에 박스 플러스 두 개, 이렇게 그렸죠. X축에 이렇게 주겠다. 라고 그렸죠. 그러면서 뭐 팁 레이블까지 만들어줘야지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C본 라이브러리 이용하시면 그냥 데이터와 X축과 Y축 요것만 설정해 주시면 그냥 바로 끝나요. 만약에 두 개를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 남성과 여성의 색깔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hue라고 하는 속성을 주시면 돼요. 성별로 색깔을 다르게 줄 때 성별을 여기 hue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두 개가 색깔이 다르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hue라고 하는 거는 카테고리별 색깔을 바꿔주고 싶을 때, 카테고리별로 색깔을 바꿔주고 싶을 때,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숫자들이 정말 잘 나왔는지를 한번 우리가 찾아볼까요?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팁스 데이터 프레임에서 성별, 성별을 남성이라고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팁이라고 하는 컬럼만 찾아서 기술 통계량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네, 우선 최소값 볼까요? 최소값. 여기 1.0. 1사분위 볼까요? 1사분위 2.0. 3사분위는 여기는 3.0.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중위값이죠. 중위값이 3.0, 3사분위는 3.76. 그리고 최대값은 10. 저 위쪽에 10이라고 있죠. 맞죠? 그죠? 네. 제대로 그려진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성을 찾겠다. 이거를 그려주기 위한 여성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팁스, 불리한 인덱싱으로 팁스의 성별이 여성인 거를 찾고 그 다음에 컬럼은 팁이라고 하는 컬럼을 선택해서 기술 통계량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최소값하고 최대값만 볼게요. 1. 그 다음에 최대값 6점. 여기 보시면 여기 최소값. 그 다음에 여기 최대값. 그렇죠. 중위값은 여기 있어요. 중위값이 여기 있고 3보다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위치가 대략 보시면 3보다 조금 작을 것 같고 중위값 보시면 2.75죠. 이렇게 제대로 그린 게 맞다라고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죠? 어,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써주시고요. X축을 무슨 변수로 할 거냐, 무슨 컬럼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Y축을 무슨 컬럼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색깔을 바꿔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을.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시간을 드릴게요. 무엇을 우리 카테고리 타입들이 뭐가 있었냐면 성별이 있었고요. 흡연 여부 있었죠. 흡연 여부별. 흡연 여부별 여기서 팁을 할게요. 팁에 박스 플롯 그려보시고요. 요거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는 아마 요일이 있었죠. 요일별 팁에 박스 플롯도 그려보시고요. 또 뭐 있었죠? 시간? 네. 시간별 팁에 박스 플롯도 그려보세요. 세 가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숫자들도 다 찾으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숫자들 안 찾더라도 그래프로 보시면 뭐 숫자들은 정확하게 찾은 거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함수 이름은 전부 다 박스 플롯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이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먼저. X축은 뭘 쓰면 좋을까요? 여기서. X축은. 그쵸. 흡연 여부니까 스모커. Y축에다가 숫자를 갖다 놓으면 좋겠죠? Y축을 팁. 일단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뭐, 같은 색깔로 그려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흡연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비흡연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포를 합니다. 음. 2사분위 값과 3사분위 값, 이 박스의 크기를 비교해 보시면, 박스의 크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흡연자 쪽이 조금 낮기는 해도요. 약간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박스 크기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최대값의 위치, 아웃라이어의 위치가 흡연자 쪽에서 좀 높이 올라가 있어요. 물론 비흡연자 쪽에서도 아웃라이어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 아웃라이어가 여기서는 9가 조금 안 되고요. 한 8.7 정도일 것 같고 여기서는 가장 바깥쪽에는 아웃라이어가 10달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C본 라이브러리가 편리한 게 이렇게 X축 레이블, Y축 레이블 그것만이 아니라 틱 레이블까지도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네. 흡연이라고 하는 부분에는 yes라고 하는 값하고 no라고 하는 값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틱 레이블로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데이터 프레임과 X축 변수 이름, Y축 변수 이름만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C본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사용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럼 요일별 어렵지 않겠죠? C본, 그다음에 박스, 플롯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 똑같이 팁스, X축을 요일이라고 하는 변수를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Y축은 팁, 그리고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되고 목금토일 이렇게 나오죠. 목금토일 이렇게 나오고 편차가 제일 큰 거는 토요일이 편차가 제일 커요. 그죠? 이 아웃라이어들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일사분위 값하고요. 일사분위 값하고 삼사분위 이거를 IQR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인터쿼타일 레인지라 그래서 1사분위 값과 3사분위 값 사이의 거리를 IQR이라고 부르는데 IQR이 제일 큰 거는 썬데이. 오히려 토요일은 이 IQR이 좀 작아요. 나머지 세 개는 좀 비슷비슷하네요. IQR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은 아마 디너하고 런치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세번 라이브러리, 박스, 플롯, 데이터 프레임, tip스, X는 타임, 그리고 Y는 팁. 그래서 plt.show 이렇게 하시면 네, 잘 그려주죠. X축을 레이블 타임, 그 다음에 X축에 팁, 런치, 디너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Y축 레이블 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들 틱이 자동으로 들어가 있고요. 점심시간 분포, 저녁시간 분포 이렇게 나옵니다. 네, 되셨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네. C본 라이브러리가 되게 쉽게 이렇게 우리가 부분집합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만. 요거는 쉬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문제만 드리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별, 그리고 성별, 팁에 박스 플롯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이 박스 플롯에는요, 요일 정보도 표시가 돼야 되고요, 성별 정보도 표시가 돼야 되고, 팁 정보도 표시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거를 그릴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요거는 쉬는 시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35분에 시작할게요.